이해훈, 다음은 조경태, 이재명 교란술 2탄도 있다. 자,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눈물의 참회 쇼를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해훈을 배신시킨 이유 바로 이거였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충분히 이재명이 본인의 이 어떤 계략에 따라서 픽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다는 결론이 도달이 됩니다. 이해훈이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간 것은 김태호 전 의원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태호. 지금 그 경남의 김태호 의원이 아니고 동명 의원인데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고 사선 국회의원 울산에서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했던 그 김태호 지금 작고한 전 의원이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그래서 김태호 전 의원이 울산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태호가 그 주변에 작고하기 전에 주변에 그 아들이 지금 연대 교수인데 경제학과 교수인데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태호 의원이 2002년에 국회의원 임기 중에 사망을 해서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이해훈이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아버지 재보선에 며느리가 나간다?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해창 총재의 캠프에 들어가서 이 보건복지특보 이런 것을 했고 17대 총선 2004년에 한나라당 여성기획공천 1호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서울 서초갑 누구나 출마하면 당선되는 지역이죠. 거기에 이해원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답니다. 그런데 그때 공천심사위원장,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공천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권력이 막강했죠.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공천심사위원장이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 제가 김문수 위원장에게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원을 왜 공천을 줬는지. 그때 서초에서는 누구나 꽂으면 당선이 되는 그 상황인데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너무 장벽이 높다. 유리천장이 있다. 그래서 좀 쉽게 제도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성들만 대상으로 한 3명을 대상으로 누구 공천을 줄까 하다가 이해원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해원에게 준 것이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그 당시 공천위원장에게 직접.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에 뭐 한 번은 또 실패를 했지만 2번 연속해서 서초에서만 3번 국회의원을 했죠. 그 편한 지역에서. 서초에서 3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보수 정당에. 그리고 2007년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 전에는 그 대선에서 그 경선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진영에 가담해서 그때 MB 박근혜가 결었는데 친박근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다시 비박으로 돌아섰고 그때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그 MB 쪽으로 돌아섰고 박근혜 정부 왜 돌아섰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그때 거론이 됐지만 발탁이 안 되니까 그 섭섭함 때문으로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박으로 돌아섰는데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조성이 되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비박계 사람들과 함께 새누리당 탈당해서 유승민 바른정당으로 갔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유승민계 이렇게 불렸습니다. 유승민계. 오늘 그런 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건월도 갑자기 대선 때 절로 가서 지금 보훈부 장관 하고 있죠. 건월도 그렇고 이혜영도 그렇고 유승민계가 전부 다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또 오늘 국민일보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쪽에서 국민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 자기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거절했다. 그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세력들은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장동영 대표도 그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리고, 그리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그때 다 같이 들어왔죠. 다시 6.3 대선 때, 바로 지난번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구 그 위원장 맡으면서 가장 최근까지도 이재명을 비난을 하고 그런 그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당협위원장으로서 막 그 권한도 행사하고 했는데, 보통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내정을 해서 인사검증을 하고 나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혜원은 한 달 전부터 이재명 쪽하고 그 연락이 와서 그러네 하겠다고 하고 인사검증에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시침이 뚝 떼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고 다 했던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완전히 쏘은 거죠. 자, 이재명은 왜 이혜원을 선택했을까? 오늘 공식 발표 그거였습니다. 어제. 이혜원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정책 실무에 능통한 좌파들 넘칩니다. 폴리패스들. 이재명 대선할 때 앞다퉈서 이재명에게 베팅해가지고 전국의 경제학과 교수들, 무슨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혜원이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아닙니다. 이혜원은 전공은 경제학을 했죠. 서울대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KDI 연구위원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실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연구 생활만 하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정치 활동을 했죠.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은, 이혜원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은, 시아버지 후광도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여기저기,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벌써 윤석열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장관으로 썼겠죠. 그런데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보수 정권에서 발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 이재명은 어떤 통합 이미지를 지금 필요하니까는 처음에 정권 출범할 때 송미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연임을 시키면서 마치 통합을 하는 이미지 같은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갈라치기 했죠. 특검 3개 출범시키고 막 했는데 이제 또 그 약발이 좀 떨어지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한 명 설득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맡기는 척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지금 김병기 파문이 일어나니까 김병기 파문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이슈를 듣기 위해서 발탁을 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진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어쨌든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리고 보수파를 분열시키는 목적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나서 이 보수 진영이 결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좀 균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기예처 장관으로 보냈죠. 기획예산처. 이거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처, 다른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같이 예산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분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기재부에 있던 예산실 기능을 용산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왜? 마음대로 국가 예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포퓰리즘 하는데 막 쓰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 막 쓰고 하려면은 이게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으면은 껄끄럽죠.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포퓰리즘을 하니까는 문재인이 임명을 했던 당시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지금 그 경기도지사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이 임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국가 재정 거덜납니다. 자꾸 빚내면 안 됩니다. 막 제동을 걸었죠, 문재인 때.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기에 생각나서 이거 그 경제부처에 맡기면은 경제 관료들은 아무리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은 국가 재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막 빚내서 포퓰리즘 하는 게 반대하죠. 그래서 예산 기능을 아예 경제부총리에 맡기지 않고 용산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역풍이 불고 하니까는 이걸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 기획예산처를 장악을 하는데 경제 관료를 만약에 거기 앉힌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경제 관료들도 아무리 이재명 정권에 충성을 하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경제가 거덜날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전문가들이니까는. 그래서 차라리 이혜원 같은 사람을 앉혀서 순순히 말을 듣도록, 오히려 이혜원이 뭐 압니까? 그냥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예산 다 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예산을 안 짜면은 더 적폐야. 내란 세력이야. 내란 세력 지금 거두어 놨더니 결국은 또 이재명 국정 운영에 방해를 하고 있어. 그거 바로 잘라버리겠죠. 그보다 더 빨리 잘릴지도 모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잘릴지도 모릅니다. 인사청문회. 물론 장관급은 국무총리하고 달라서 인사청문회 하고 나서 투표는 안 하죠. 하자가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면 끝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막 벼르고 있는 사람들 있고 국민의힘은 당연하고 그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따르면서 역시 보수는 안 돼. 저거 봐. 무슨 뭐 비리 같은 게 나오면은 그대로 이제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원을 왜 임명을 했을까? 저는 이재명이 하나 실토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기사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혜원 윤 어게인 논란에 스스로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 스스로 단절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된다. 첫 출근, 오늘 또 청와대 출근한다고 첫 출근 자리에서 우려 표명을 했다. 김병기 논란엔 엄중하게 인식. 어쨌든 저 사진이 저 이혜원 사진입니다. 오늘 저 첫 출근을 하면서 저 기자들에게 저렇게 환한 만면에 너무 좋아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인사준비단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 기사 내리시죠. 그 사진 보니까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오늘 이혜원 이제 강효정 대변인이 브리핑한 겁니다. 이재명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 논란, 그 전에 계엄은 정당하다,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말을 막 했었죠. 근데 그 이혜원을 지금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겁니다. 대신을 하도록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이혜원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소명해야 된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혜훈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눈물 흘리면서 참여하고 무릎 꿇고 반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명철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 없으면은. 어디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혜원이 그런 말 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은 내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 생각한 거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인사청문회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참여하라는 이야기죠.
이 우파 진영에서 그 탄핵에 반대했던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 세력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내란몰이를 하기 위한 불쏘시개를 쓰는 거죠. 그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세력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세력 아니에요. 저는 그걸 노린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걸 노렸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말에서 그게 나오죠. 본인이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단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명 철회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TV를 생중계되면 전 국민이 지켜보죠. 거기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데 대해서 반성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습니다. 이혜원도 그렇게 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으니까 한 달 전부터 인사검증이 들어가고 했겠죠. 그리고 그 딱 발표가 나니까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 잘못했다.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네요. 지명을 통해, 그러니까 이혜원 지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죠. 검증 과정, 인사청문회에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혜원은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월 22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혜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탄핵 추진은 불법이다. 이재명 대표 측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이재명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혜원. 탄핵 남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신이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지금 제명시켰죠. 서울 중구 성동을 곳곳에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넘어간 대가로 장관 자리를 일단 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날아가지 않아도 당장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역시 적폐야. 적폐는 안 돼. 그러니까 포퓰리즘 같은 정책을 쓰는데 그걸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반대도 안 하겠죠. 반대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장관 자리만 노리려고 갔겠지만은,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쪽을 해서 바로 쫓아내버릴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날아갈 수도 있고 최단명 장관이 될 수도 있죠. 초대 기획처 장관인데. 이 상황에서 조경태 발탁설이 또 급확산되고 있다. 전재수가 이 부산시장 출마시키려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들어줬죠. 이재명이. 그런데 통일부 게이트에 연루가 되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재수 후임 장관도 부산 사람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조경태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김재원 의원이 이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다 지금 소문이 파다한데, 근데 이제 조경태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죠. 언제 하루아침에 말 바꿀지. 이혜원 보면은. 김재원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란 흉흉한 소문이 돈다. 배신자를 이용해 진영을 분열시키고 정권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부 장관으로 데려가려는 국민의힘 의원 누군지 말하지 않았지만 조경태를 가리킨다. 이 말이 지금 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부산에서. 그런데 본인이 또 민주당과 갈등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가, 좀 수상한데 얼마 전에 이재명 캠프 부산 3본부장을 맡았던 사람 친명 핵심 강세연 씨를
자기 수석 보좌관으로 영입해서 이거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관측을 나왔죠. 원래 민주당 최초로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할 정도의 원조 친노였는데 그 후 다른 친노들과 갈등을 빚다가 탈당했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서 6선 고지. 민주당 3선, 국민의힘 3선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출마설도 돌았었는데 전재수가 그대로 부산시장에 다시 가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맡아서 갈 거다. 지금 조경태는 그런 제안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지금 배신의 계절 이거를 이재명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